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제가 매번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하다가 이제 약간의 이제 기회적인 측면도 같이 한번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 S&P 500 기업들에 따른 동향 추이가 엔비디아를 빼놓고서는 그렇게 썩 나쁘지 않았고요. 반도체 쪽도 약간은 조정이 나와주기도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AI 시장 추이는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는 역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쪽은 여전히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TF 수급도 여전히 피델리티가 연달아 그도 연달아 많이 긁어주고 있는 모습을 꾸준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ETF 이더리움 추이가 약간은 좀 쉬어가려고 하는 동향이 좀 보여지고 있지만 그래도 수급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덩달아 이제 이더나 이제 이런 쪽이 오히려 이제 기대도가 워낙 높아지고 이제 어찌 보면 뭐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워낙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기대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해당 도미넌스 추이는 이제 마의 곡선 7%가 깨졌습니다. 지금 58.18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대인데 대부분 이제 2주차 때까지 이렇게 좀 많이 내려왔으면 이제 좀 더 강세가 나오면 아마 9월 첫째 주 때까지는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못해도 2주차 때까지 도미넌스가 크게 내려갔던 추이가 나오면 대부분 세 번째 때까지는 그래도 짧게 컷해서 마무리가 되더라도 그래도 장중에는 어느 정도 좀 더 알트코인에게 유리한 곡선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더 남아져 있다. 근데 그 마의 곡선이 과연 이제 15%의 마의 곡선을 돌파를 할 것인지 이거를 좀 유심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3천조 잡으면요, 15%가 450조입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의 대충 계산을 하면 절반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가총액에 비례를 해서요. 그러면 당연히 이 비중에서 더 내려갈 구실은 역할제는 뭐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의 이제 USDC의 엄밀히 따지면 시가총액 추이가 생각보다는 좀 더디게 성장을 해주고 있는 게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테더 부분도 21년도 대비를 보게 되면 이 정도 기울기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에 있는 기울기는 어떤가요? 생각보다 좀 저조하죠. 이런 점이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태도도 약간씩 변화에 있는 구실점을 좀 많이 가져가려고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제 RGB 기반의 테더 도입을 선언하겠다라고 해서 조금씩 이제 최대한 자유도를 점점 높이고 있는 추이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더도 이제 요 시점에서 이제 USDC나 이런 쪽도 보게 되면 서클 쪽은 투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왜냐면 이제 조만간 금리 인하가 하게 되면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니까요. 테더도 아마 올해 때까지는 엄밀히 따지면 수익성은 어느 정도는 나와서 비트코인을 좀 긁어줄 겁니다. 올 연말 때까지는. 근데 이제 금리 인하가 한 번 더 되면 채권의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테더나 USDC에 있는 수익성도 같이 떨어지니 오히려 이제 수익 대비에 있는 추이에서 20에서 25% 정도는 계속 매입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다 라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현 시점에서 여전히 이제 신규 발행 추이가 계속 끊임없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건 가격의 방어선 구간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생각보다는 가격이 많이 못 치고 가고 있는 모습은 다소 좀 걱정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내 것만 보니까 문제가 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이더만 들고 있는 사람, 내가 솔라나만 들고 있는 사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벨리체인만 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솔라나가 들고 있는 사람은 솔라나 것만 봅니다. 저런 도미넌스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비트가 어느 정도 박스권이 너무 길어지면요, 말 그대로 마켓이 이런 테더나 워너 마켓이 죽어버리고 BTC 마켓,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샀던 사람들이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옮겨 타는 형태로만 가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오히려 비트코인의 어느 정도 이 박스권을 좀 뚫어주면서 같이 동반 성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약간 완벽한 강세 초강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급등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성장을 보여주는 비트코인의 흐름이 나와야 알트코인 부분도 도미넌스 부분에 따른 의존도를 낮추면서 자생할 수 있을 만한 힘으로 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좀 요즘 보이지 않는 게 매우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통상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힘을 더 많이 가중을 하려고 하면 CX에서 거래 빈도가 높아야 호가에서 막 긁어주니까 더 많이 올라갈 건데, 이런 점보다는 오히려 파생시장 쪽에 따른 의존도가 더 높아지는 점도 다소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MSTR이 계속해서 긁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3,000개 정도를 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크가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쪽에다가 계속해서 투자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종합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요, 저는 크게 전환 시점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따른 속도가 진짜 연달아 쭉쭉쭉 2회 이상 붙어서 하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자산 시장을 키워주는 역할제로 봐주는 게 맞습니다. 자산의 회복 탄력성을 더욱더 끄집어 높여가지고 이제 부채를 찍어 누르면서 성장을 극대화하겠다, 이런 전략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게 금리가 생각보다 띄엄띄엄하는 형태로 좀 가버리게 되면 채권 시장만 좋아지는 꼴이 되고, 자산도 물론 좋아지겠지만 자산의 성장 동력은 생각보다 많이 잠기게 되는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전문가 의견들은 이번에 이제 수치가 어느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냐에 따른 내용이 이제 보고서들이 막 나와주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한 3.25 정도까지는 아마 내려가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연달아 계속 내려가 줄지, 아니면 그게 진짜 구실 전환점이 될 거라고 하면 그 정도에 있는 임팩트가 나와야 여러분들에게도 콩고물이 좀 더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건 이제 DAT 기업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있는 애들이 얼마나 더 하방이 내려가는 시점일 때,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좀 애매한 위치잖아요. 여기 시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에서도 단순하게 찍어본다고 해도 벌써 최고점이 700%가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스터 플랜으로 보게 되면 이제 800% 구간대니까 거의 다 왔죠. 왔으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이 구간에서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조정폭이 짧고 굵게 끝나고 다시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해본다고 하면, 그 중에 전환점은 DAT 기업들이 밑에서 막 비트코인 거의 2만 개, 3만 개씩 막 긁어주는 겁니다. 막 그런 가능성도 존재를 하긴 해요.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2, 3만 개씩 막 긁어준다. 그러면 좀 제 생각이 바뀔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 DAT도 밑에로 많이 빠질 때 수십만 개씩 막 산다, 이러면 좀 이야기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내려갈 때는 잘 안 삽니다. MSTR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DAT 기업들까지는 확인을 못 해보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이더 같은 경우에도 내려가는 추이가 아직 명확하게 나와주진 않았기 때문에 과연 내려갈 때 DAT 기업들이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줄 것이냐에 따라서 이번 시즌이 약간
애매하게 끝나면서 그 곧바로 조정 없이 그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는 그런 패턴을 좋아하신다고 하면은 그 두 가지 패턴을 가장 크게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동향에서는 이제 SBT에 따른 이야기도 했어요. SBT의 이제 이더의 컨센트레이션을 보게 되면 박스권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지금 내년에 더 많이 긁어야 됩니다. 얘네들 주장으로 따진다라고 하면요, 제 주장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매번 주장을 하는 그런 자료들을 보게 되면요, 올해 대비보다 내년에 더 많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톱니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더 많이 갈 것이다라고 비트마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의 근본적인 부분은 DAT 기업들이 더 많이 긁어 주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그러면 비트마인에 이 나오는 락업 해제에 나오는 물량이 어느 정도가 나올 것이냐. 10월 7일이 가장 많습니다. 보게 되면 그쵸? 10월 7일 날 대부분 비트마인의 주식수가 엄청나게 희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점도 잘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좀 하셔라. 그럼 10월 7일이니까 또 웃긴 건 또 뭐냐. 이번에 25년도 추석을 한번 볼까요? 네. 절묘합니다. 예, 절묘해요. 그래서 추석 전후 부분을 좀 잘 대응을 하시면서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가 이제 이 DAT 기업에서 엄청난 수익성을 뽑아내고 싶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분석할 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내가 좀 시간이 바쁘고 이런 거 분석할 시간도 없고 영상을 볼 그런 여력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곧바로 매일마다 내가 관심을 쏟아부는 정도가 아니다. 아닌 성향이다. 아닌 성격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그냥 레버리지 ETF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제가 누차 설명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DAT 기업이 줄 때는 화끈해요. 이렇게 줄 때는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주긴 해요. 근데 이거는 초장기, 진짜 초장기가 필요합니다. MSTR 같은 경우에 초창기 2020년도 이후부터 패턴 곡선을 보게 되면요,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을 때 MSTR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더가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산의 수익성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고 못해도 1, 2쿼터, 3쿼터 때까지 있는 수익성을 다 종합을 해서 꽂혀야 담보자산으로 설정을 해놓고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데 아직 그 정도에 있는 체력이 안 되니까 ATM으로 계속 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정도 끝나다 보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이더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와야 이더 가지고 무언가에 이제 해볼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 착오를 다 내가 주주로서 다 때려 맞아주고 그 다음부터 좀 봐야 된다. 근데 이게 꼭 성공한다라는 보장성은 없다. 그냥 MSTR이 됐으니 나머지도 또 좀 되겠지. 이거는 근본적으로 첫 시작 단추부터 다르다라고 제가 매번 설명을 드리기도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결론은 구실 전환점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리의 속도, 그 다음에 DAT 기업의 매입 속도량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전진 조건이 떨어지지 않으면 아마 그냥 시즌은 시즌대로 아마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 쪽에 이제 패밀리 쪽에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따른 기대감이 아마 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트럼프 패밀리에서 초기 자산 추이가 그렇게 많다라고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크립토에 한정을 해서 몰빵으로 가는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해도 그 패밀리가 다 그쪽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몰빵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다소 시간은 걸린다. 방향은 맞더라도 시간은 좀 걸린다. 이렇게 보는 걸 것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즌 G로 본다라고 치면 여전히 저는 추석 때 전후의 반승이 명확하게 잡힐 것 같으니 그때까지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